루푸스에 대해 알아봅시다. 개요.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물질 등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면역계가 우리 몸의 조직이나 세포를 공격하여 손상시키는 질환을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합니다. 전신홍반 루푸스, 줄여서 루푸스는 이러한 자가면역질환의 대표적인 종류로 전신의 각종 장기에 염증을 일으켜 손상을 유발합니다. 외국 연구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100에서 200명이 루푸스 환자이며 백인보다 흑인과 아시아인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성이 루푸스 환자의 90%를 차지하고 특히 가임기 여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원인. 아직까지 루푸스의 정확한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항체나 항체와 바이러스, 세균 등이 결합한 면역 복합체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조직이나 세포를 공격하여 손상시키는 원인불명의 자가면역 질환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루푸스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것은 일부 사례에서만 해당되고 실제로 루푸스가 유전으로 발병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증상. 루푸스는 전신의 여러 기관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루푸스가 처음 발병했을 때에는 한 가지 증세만 나타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증세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병의 심한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서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심한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평상시에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가끔씩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같은 루푸스 환자라도 증세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발열이나 무력감, 피로, 체중 감소 등의 전신 증상이 처음 발생하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골격계 증상. 관절염에 의한 관절통이나 근육염으로 인한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 증상. 콧등을 중심으로 양볼에 나비날개 모양의 피부 발진이 나타나는 안면 홍반, 원반 모양의 루푸스 발진, 햇빛에 노출된 부위가 유난히 따갑고 가렵거나 발진이 생기는 광과민성, 구강궤양이나 탈모, 손가락이 추위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하여 하얗거나 파랗게 변하는 레이노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혈 기능 및 혈관계 증상. 조혈 기능이 손상되면 백혈구가 감소하면서 감염이 쉽게 일어나거나 빈혈이 생기면서 허약감, 피로감, 숨이 찬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혈소판 감소로 인해 쉽게 멍이 들거나 피가 잘 멎지 않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관의 염증으로 혈전이 발생하면서 주요 장기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 해당 장기의 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 흉막이나 심장막의 염증으로 삼출액이 고이기도 합니다. 신장 침범. 신장은 루푸스 환자에서 비교적 흔히 침범되는 장기로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단백뇨로 인해 몸이 붓는 증상,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나 백혈구가 섞여 나오는 녹뇨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손상되면서 급성 및 만성 신부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증상. 그 외의 신경정신계통의 증상으로 집중력 장애나 급격한 기분 변화, 이상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소화기 계통의 증상으로 구토나 복통, 혈변, 복수, 간 기능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안과적 증상으로 결막염이나 망막혈관염, 시신경염 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단. 루푸스는 의사의 진찰과 혈액 검사를 통해 진단합니다. 하지만 루푸스는 특정 증상이나 한 가지 검사만으로 진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히 증상이 가벼운 환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일정 기간 관찰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루푸스가 진단되면 질환의 활동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을 시행하고 신장 침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장 조직 검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치료. 루푸스의 증상은 경미한 경우부터 심한 경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병의 정도에 따라 개개인에 맞는 치료를 적용하는데, 특히 병의 활동성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요법 외에 휴식을 취하고 자외선 노출을 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루푸스는 별다른 이유 없이 발생과 호전이 반복되고 증상의 형태도 다양하므로 적절한 치료의 균형을 맞출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효과적인 치료가 시작되면 성실하게 의사의 치료 방침을 따라주시고 휴식과 운동의 적절한 조화와 함께 충분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는 루푸스 치료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부분으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항말라리아제, 스테로이드제, 면역억제제 등이 사용됩니다. 루푸스는 질병의 양상이 변화하는 특징으로 인해 상황에 따라 약물의 종류와 용량을 변경해야 하는데, 환자 임의로 약 복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하면 루푸스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잘 따라주셔야 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루푸스 치료의 필수적인 약물로서 특히 발열, 피로, 관절염, 늑막염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하는데 통증과 염증 반응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스테로이드 제제. 항염 작용과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약물로서 루푸스로 인한 대부분의 증상들은 스테로이드에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의 대표적 부작용에는 얼굴이 둥글게 변하는 증상, 여드름 발생, 식욕 및 체중 증가, 피부 약화, 감염에 대한 저항력 약화, 우울증, 불면증 등이 있고, 장기간 복용 시는 백내장, 근력 약화, 무혈성 골괴사, 골다공증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말라리아 제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약제는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으로 관절염이나 피부 발진, 구강궤양 등이 있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 외에 스테로이드 치료에 연관된 고지혈증, 간 기능 손상, 고혈당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혈전증을 치료하는 데에도 일부 효과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면역억제제. 루푸스에서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면역 기능을 억제하여 치료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아자시오프린, 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크로스포린 등이 사용됩니다. 면역억제제는 소염제나 스테로이드에 반응하지 않는 루푸스 신염이나 루푸스 신경계 질환 등 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주로 사용하며 스테로이드와 같이 투여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주의사항. 루푸스 환자는 감염에 취약한데 이것은 질병 자체의 영향도 있지만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와 같은 치료약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감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일부 환자는 필요한 예방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햇볕에 노출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규칙적으로 차광 로션을 바르거나 일광이 강한 시간에는 실외에 나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과 피임. 루푸스는 가임기 여성에서 자주 발생할 뿐 아니라 임신 중이거나 산욕기에 처음으로 증상을 느끼거나 악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루푸스 환자의 임신과 피임은 자주 거론되는 문제입니다. 루푸스가 활동적인 시기에는 임신 능력이 감소할 수 있으며 유산의 위험도 증가됩니다. 하지만 병의 활동성 여부를 규칙적으로 검사하면서 적절한 임신의 시기를 선택하면 많은 여성들이 정상 임신과 분만이 가능하므로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임신 계획을 먼저 상의하고 임신한 경우에는 매달 담당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과. 과거에는 루푸스가 젊은 여성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지금은 조기에 진단이 되거나 증상이 좀 더 가벼울 때 발견될 뿐 아니라 이전보다 발전된 치료 방법으로 인해 예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참고로 1953년도의 루푸스의 5년 생존율은
40% 미만이었던 것에 비해 현재는 10년 생존율이 90%에 이를 만큼 좋아졌습니다. 대부분의 루푸스 환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보통은 자주 입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에 잘 따르고 꾸준히 검사와 치료를 시행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루푸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